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해주실 어른은 금년도 7번, 8번째인가 7번째 마지막으로 끝으로 서정갑씨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도 있고 대장도 있고 저 밑에 1등병 쫄병들도 있어. 이 군의 계급이.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냐? 허리가 중추. 거기가 대령입니다. 대령. 대령이면 그 군의 중심 폭판에서 딱 중심을 잡아서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통틀어서 제대한 분들이 있어. 어마어마한 숫자. 그 어른의 회장님 되시는 우리 고들정자 갑옷갑자 쓰시는 서정갑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 서정갑 선생님은 또 우리는 ROTC 그러면 그 어른이 또한 그 조직이 우리나라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입니다. 거기 총회장님 되시고 여러분들 요새 제가 언젠가 와서 내가 봤는데 TV조선인지 이렇게 A인지 거기서 보니까 우리 조 선생님 여러 번 나오셔서 시국 돌아가는 거 이게 이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른의 고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예비역 육군대령 서정갑입니다. 대한노인의 안성 지회장 그리고 오충호 우리 학장님 노인의 대학 학장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제가 이제 7시 뉴스를 보고 이제 사무실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뉴스에는 북한의 로켓들을 미사일 발사하는데 미사일 실패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당한 겁니다. 오전 9시 51분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에 낙하했어요. 성공한 거죠. 이 미사일이라는 핵을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도 미국의 일본은 물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실패한 거 아니라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거죠. 이것을 우리 정보 단계 정부가 전혀 몰랐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겠지만은 저 사람들의 역정보에 우리가 말려든 거 아니냐. 한마디로 바보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학장님과 지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도 아니야.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강연 시간 조금 길어도 되겠죠? 예. 오늘 이게 마지막 강연이라는데 제가 좀 마음 놓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쫓기면은 이게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노인대학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경북 성주에는 6.25 참전용사들 마지막 예생을, 평균 나이가 82세인데 마지막 예생을 나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우리 사무실에 전화오고 걸려오는 분들이나 이런 강연장에 오게 되면은 왜 국민행동본부가 하는 강연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느냐, 왜 노인네들만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는 그때마다 오후 2시경에 통상 우리가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애국하는 것이다. 우리 노인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이 노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오늘에 있게 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삶의 질에서 영국보다도 앞서 있어요. 15위, 전 세계에서 15위에 우리가 해당합니다. 무역은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8대 무역 대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게 한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그 대에서 얼만큼 많은, 여기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80 넘으신 분들은 대개 그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이 잠깐 메모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인지를 아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오늘의 풍요를 있게 한 거다.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네다, 늙었다, 보순이, 수국, 골토이네,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60년도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원조로 돈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케네디였었는데 케네디가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박대를 해서 만나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쿠데타 세력을 도와주면 또 쿠데타, 다른 인근 주변 국가에서 쿠데타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와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원조 했던 것도 원조도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분단 국가인, 지금 이제 독일이죠. 그때는 독일도 분단국, 공산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데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요새 말로 이제 돈 빌리려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노스 웨스트 비행기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 계약을 못하도록 그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서독 정부에서 국빈용 비행기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타고 가서 이제 뭘 담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존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거지 나라예요. 거지도 상거지 나라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예. 그때 우리 나이 어린 고등학교 막 졸업한 나이 어린 간호사들이 소독에 가서 시골 병원에 가가지고 병들어서 죽은 이방인들, 서양인들 시신을 닦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봉급을 본국에다 조금씩 보내주고, 또 강부들은 한 500명의 강부가 가는데 1000m 이하의 땅 밑에서 석탄을 캐는 거.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간호사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것들이 얼만큼 그냥 직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체 닦는 이런 일을 처음 시체를 만져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에 혹시 간호사 출신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홈시크를 해가지고 고향 생각, 저는 월남에 갔을 때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탈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교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걸 홈시크라게, 고향병, 향수병이라죠. 집에 가고 싶구나.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만 봐더라도 저거 타고 내가 가면 도망쳐 가면 될 텐데. 항구에 나가야 되면, 저는 나트랑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가 이렇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저 배를 타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 고향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밥맛도 안 나고, 이런데 이 어린 간호사들은 얼만큼 고향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강부들하고 이렇게 그 간호사들하고 모여서 이제 대통령이 왔으니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다 못 불렀다. 그 장소가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옆에 있던 그 독일 서독 대통령, 리브케 대통령도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회고록 어느 구절에 보면 그래요.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공식 행사장에서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분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 간호사들, 딸 같은 어린 간호사들이 무슨 시체를 닦는 거, 그게 얼만큼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것도 시골 병원에서. 그걸 생각하고 1000m 이하 지하에서 석탄 캐내는 강부들을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먹지 못해서 이런 가난에 굶주린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리브케 대통령도, 서독의 리브케 대통령도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전자원인데 뭘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는데 담보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간호사, 강부들이 매월 받는 돈, 봉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1억 4천 마르크를 빌려오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그때 한다고 해서 얼만큼 더 반대했습니까? 그걸 닦는 데 쓰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우리같이 월남에 갔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은 전투수당 일부러 또 고속도로 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는 우리 지금 70, 80대 어르신들 피와 땀과 눈물이 결정돼서 오늘의 풍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 이것을 오늘의 젊은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30일 날 대한민국 생명선 NLL 포기응모 규탄 집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게 되고요. 곧 이어서 12월 5일 날 얼마 안 됐죠? 노무현 김정일 역정모의 폭로 및 대한옥 전문 공개 촉구 국민대회를 부산역 광장에서 가집니다. 잠시 제가 그 대한옥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영상 좀 준비해 주십시오.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일은 규정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이 편지는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서 NLL을 지키다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님이 하늘에 묻힌 편지입니다. 내 아들아,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오늘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네가 너무나 아파했기에 쓰리고 점이 오는 가슴 가눌 길이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뜨고는 볼 수 없어. 성한대라고는 머리하고 왼손뿐이었어. 22개나 되는 링거줄에 의지하고 수많은 기계들 3일 만에 죽었다가 심폐기능 소생술로 살아났다고 하더라. 한 달 돼가면서 의식을 찾은 내 아들. 파편 때문에 대장은 망가졌고 소중은 7군데 꿰매고 배는 오픈시켜 반창고를 붙여놨고 허리는 끊어졌고 여기저기 파편 조각들이 상처를 내고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들어있다. 뱃속에는 파편 조각과 100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 깨어나면서 찾아오는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입을 벌리면서 통증을 호소하니까 입술이 찢어졌다. 날마다 떨어지는 저혈압, 수없이 수혈해도 혈석 하나 떨어지고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 교전 때 입은 충격일까? 총알이 날아오고 죽은 대장님이 달려든다고 한다. 한충에 시달리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잠 못 들고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 내 손을 잡고 울부짖는다. 이 힘든 통증을 어이해야 할지.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아들, 안쓰럽고 불쌍하고 처참했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왼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그 느낀다. 엄마! 내 다리 어디로 갔어? 저리고 아프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너와 우리 가족 피눈물을 토했다. 네가 왜 총 맞고 병원에 누워있어야 하냐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너는 물만 한 모금 삼켜도 장출혈이 심했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무섭다고 했다. 긴 밤을 꼼짝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아들. 뼈에 사무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아프고 싶었다. 2003년 6월 11일
기다리던 아들의 제대 날이다. 대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것만 같다. 문도 열어보고 대문 밖에 나가 서성거린다. 똑같이 오르는 설움에 남편을 붙들고 왜 동혁이는 오지 않느냐고 미친 사람처럼 몽롱하고 그랬다.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던 아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장하성마다 공부한 아들이다. 내 아들의 흔적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본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해군이 보이면 눈이 번쩍인다.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유가 세상에 태어나 키워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버렸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엄마의 분심보다도 사랑했다.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에 대한 연민일까? 오늘도 내 아들에 대한 그림으로 하루해가 저문다. 총소리 전쟁 없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 글을 엄마가 하늘나라에 붙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로. 바다의 휴전선이에요. 이것을 영토선이 아니다. 이걸 포기하는 노무현 세력들의, 노무현 잔당들의 그 역적 모의를 생각하면은 정말 자라도 번떡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연평해전에서 중요한 해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도 6월 15일 날 있었어요. 그때는 당시 합참무장이 김준호 장군이 있었는데 참 용감하게 주의를 잘했습니다. 북한 서로 저 사람들 먼저 공격해 오니까 우리 해군이 응사해가지고 북한 함대를 경비정을 하나 격침시키고 하나는 반파시키고 나머지 4, 5척은 완전히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구사일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휴전 이후의 정규전으로서는 우리 해군 함대가 북한 함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정말 통쾌하게 격파했던 그런 날도 있었다. 우리가 만날 방황만 있은 적은 아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2002년 6월 29일 날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잠수리호가 거기서 이제 격침됩니다. 침몰됩니다. 그때 이제 전사한 박동혁 어머니가 병상에 있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쓴 편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편집하면서 원래는 훌로 하게 되면 한 20여 번이 넘어요. 근데 이런 그 행사장에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한 줄 읽고는 손좀 꺼내서 눈물 닦고 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행동본부 회원 중에 아나운서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아나운서한테 제가 부탁했죠. 이걸 어떻게 우리만 볼 거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20분짜리를 줄이고 해서 5분 내로 하라는데 한 6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그 이정민 아나운서하고 이광자라고 또 그 KBS에서 이름 날렸죠. 당시에는 유명한 유명한 성우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청과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했는데 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걸 조금 더 CD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복사해서 교육용으로 쓸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그래서 만약 여기 우리 학장님과 지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북 잔당들, 이 역적모에 가담했던 잔당들 반드시 대화록을 공개함으로 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금은 오히려 간첩이 더 큰 소리치는, 큰 소리치고 우리가 오히려 숨어서 이렇게 목소리도 적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어떤 대화록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종북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절대 힘이 되는, 빚만 지어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때는 먹을 거 없어서 여기 시골 사람, 저 엿장사들이 이렇게 가해질을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삽니다. 머리카락을 삽니다. 그래서 머리를 시골 분들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에서 쌀을 팔고 정말 사고, 그리고 연맹에 갔어요. 그리고 쥐 잡는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안 여러분이 여기 밍크 입고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밍크가 아니고 쥐를 잡아가지고 쥐털 그걸 갖다 밍크식으로 해서 외국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코리안 밍크를 합니다. 그게 쥐털이에요. 그래 하면서 우리 간호원들, 어린 간호원들, 지금 할머니가 다 되셨지만 이런 분들의 희생, 강부들의 희생, 나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어르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자 하는 것으로 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에 맞추려는 게 힘드네. 우리나라에 애국자들이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동본부에 실제로 행동을 하시는 어른 별로 많으시지 않고 선봉에 서셔서 우리나라를 정말 우국청정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과연 우리가 뭘 물려주실 건가를 제일 선봉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조 선생님한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